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 관련된 문제 21번부터 40번까지 우리가 또 힘차게 풀어봐야 되겠죠?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오케이, 스타트! 출발! 네, 21번 가나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인물이죠. 네, 주자의 이론에 조선의 현실을 반영하여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우고자 하였다. 그의 사상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서 인간 심성을 중시하고 근본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근본적이며, 그렇죠? 이상주의적인 대표적인 저서로 성학 10도가 있다. 아하, 누굽니까? 이황이죠. 이황. 나 현실적이며 개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성악, 집요 등을 저술로 하여 16세기 조선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통치체제의 정비와 수치제도의 개혁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율곡, 율곡, 이게 되겠습니다. 자, 1번 가의 사상은 일본 성리학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네, 맞는 얘기고. 2번 가는 도학의 입문서인 경몽요결. 이거 뭡니까? 이건 뭐예요? 이의 저술이죠. 경몽요결은. 3번 나는 왕에게 주청하여 소수서원이라는 판액을 하사받았다. 가죠, 가. 이원호 선생님이고. 4번 나 이인은 향촌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예안향약을 만들었다. 예안향약은 이황 선생님이 만든 것이고요. 이 선생님이 했던 거는 해주향약이죠. 해주향약. 해주향약.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22번 다음 주장을 펼치는 인물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샘과 같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자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하게 되고 쭈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수공업자가 기술을 익히는 일이 없게 되면 기회가 망하게 되며 농사가 황폐해져서 그 법을 잃게 되므로 산원공상의 3인이 모두 공공하게 서로 구제할 수 없게 된다. 박제가의 아주 유명한 사료죠. 박제가의 사료. 자, 그러면 이 박제가 실학자입니다. 실학자. 특히 북학파 실학자. 네, 중상학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1번 조넌 만물일체설로 지행합일 이론을 체계화했다. 자, 이것은 양명학이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정제두. 2. 화이론적 명분론을 강화하고 성리학을 절대화했다. 그래서 중화와, 그러니까 중국과 그 다음에 오랑캐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누가 주장했던 거예요? 송시열 같은 노론들이 주장했던 것이죠. 네. 3번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는 인물성 동론의 입장을 보였다. 인물성 동론은 노론 중에서 누가? 서울에 있는 낭론들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을 주었고 또 이 사람들이 또 개화파에게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4번 농촌사회의 모순을 중심점으로 해결하는 경세치혁론이었다. 4번은 이제 우리가 뭐였어요? 중농학파였습니다. 중농학파.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정답은 몇 번으로? 3번으로 해주시는데 여기에서 해설이 틀렸어요. 보기 3번을 노론 낭론으로 고쳐주시고요. 보기 4번을 중농학파. 이게 해설이 오류가 났으니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다음 향촌사회의 변화에 대응한 양반층의 움직임으로 옳은 것은 지금까지 향촌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양반은 새로 성장한 분홍층의 도전을 받았다. 경제력을 갖추는 분홍층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관권과 결탁하여, 그렇죠? 관권과 결탁하여 나오네요. 향안의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향회를 장악하여 향촌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였다. 분홍층은 종래의 제지 사족이 담당하던 얘네들이 이제 구향층이라고 그러죠. 정부의 부세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였으므로 향임직에 진출하거나 기존 향촌 세력과 타협하면서 상당한 지위를 얻었다. 그래서 이제 유양소 같은 기구가 부세 자문 기구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향도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신앙활동을 하였다. 양반층의 움직임입니다. 양반층의 움직임. 이건 농민들이고요. 2번 양반층의 결속을 위한 납속책 확대 시행을 지지하였다. 양반층이 납속책을 하게 되면 양반층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터무니없는 얘기고. 3번
문중의식을 고양하고 문중서원이나 사후관리 등을 확대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 우리 가문이 최고야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 4번 향해를 통한 수령권의 견제와 이서층의 통제를 강화했다. 이건 조선 전기 때의 모습이고, 이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은 수령 또는 이서층들이 이제 향리들이잖아요. 육방관속. 얘네들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미추친 이 제도의 시행 결과로 옳은 것은, 이 제도가 처음 경기도에 실시되자 토와 박라빈들은 그동안 얻었던 이익을 모두 잃게 되었다.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왕에게 폐지할 것을 건의했으나 백성들이 이 제도가 편리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계속 실시하기로 하였다. 자, 이 제도가 처음에 실시됐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에 언제? 대동법이 시행됐을 때 언제가 처음이었어요? 광해군 때였죠. 물론 그 전에 임진왜란 전에 이가 수미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제도 실시를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광해군 때 처음 실시가 됐습니다. 한 가지 요거 말고 영정법은 처음 실시됐던 건 언제예요? 인조 때였죠. 인조. 그다음에 균역법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조 때 처음 실시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전국의 농민이 공납을 현물로 납부하게 되었다. 아니죠.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납부하는, 쌀이나 배라든가 그 화폐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2번 전세가 풍요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미국 4두로 정해졌다. 이것이 바로 영정법이고요. 자, 4번 공인이 활약하여 수공업에 활기를 띠고 상품 수요가 증가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대동법은 조선 후기의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그 개혁제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번 호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호를 기준으로 했던 것은 이제 공납이고요. 호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뭐를?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25번 문제. 조선 영조 때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 1. 속대전을 편찬하여 법전 체계를 정비했다. 네, 그렇습니다. 2번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균역법을 시행했다. 네. 3번 살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본거지인 서원을 상당수 정리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림이 뭐예요? 그 지방에, 그러니까 중앙에 나아가지 않고 지방에서 이제 글 공부 열심히 하는 살림들을 살림이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그 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각 분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책. 명백히 가립니다. 옳고 그름을 명백히 가려요. 이거를 우리가 무슨 탕평이라고 불러요? 준엄하게 가린다 해서 준논 탕평이라고 그러죠. 이건 누가 했던 거예요? 정조 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26번 조선전기 살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야에서 공론을 주도하는 지도자로서 살림이 존중되었다. 자, 이것은 얘네들이 바로 이 살림인데, 이 살림은 조선 후기잖아요. 조선 후기 모습이고. 2번 향촌 자치를 내세우며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한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다. 네. 3번 3사의 언관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으로 표방하였다. 그래서 조선 전기 때 얘네들이 언관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사화가 있었습니다. 사화. 4번 중소지주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방 사족이 영남과 기호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1번. 자, 27번 조선 후기 호랑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호랑 논쟁 굉장히 중요하죠. 1번 18세기 중엽 노론 내부에서 주기설과 주리설의 분파가 생겨 일어났다. 주기설과 주리설의 분파가 생겨 일어났다. 이것은 우리가 뭐의 일환으로 보셔야 돼요? 붕당의 일환으로 보셔야 되겠죠. 동인과 서인, 그죠? 그러니까 16세기라고 해야지 맞는 것이고, 그리고 노론도 이게 뭐 아닌데 무슨 뭐, 그죠? 예. 2번 호로는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고 보는 인물성 이론을 세웠다. 자, 이게 호랑론정에서 호론과 낙론이 있는데, 제가 요거는 딱 한 번만 제대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잘 들으세요. 호론은 호가 어디예요? 충청지방입니다. 충청지방. 그래서 충청지방의 서쪽이다 해서 호서지방, 그다음에 충청지방의 남쪽이다 해서 그 호남지방, 그 호남지방은 우리가 저기라고 그러잖아요. 전라도라고 그러잖아요. 낙은 어디냐면 낙수 뭐 그래가지고 여기는 서울이에요. 서울. 자, 똑같은 노론이에요. 얘네들은.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똑같은 노론이에요. 뭐 얘는 뭐 노론, 얘는 뭐 소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얘네들은 좀 더 시골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리타분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인물성 이론이에요. 이론. 그래서 오랑캐와 우리는 같지 않다. 그래서 화이론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배격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론은 인물성 동론입니다.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다. 뭘 그렇게 따지냐. 그래서 얘네들은 북학운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가게 되면서 얘네들이 개화사상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 얘네들은 위정척사, 그죠? 그리고 이제 의병 활동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얘네들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애국 계몽운동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로는 인성과 물성에 다르다고 보는 인물성 이론을 내세웠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낙론은 인성과 물성이 같다는 인물성 동론을 내세웠다. 그렇죠. 네, 인물성 동론. 그 다음에 4번 호로는 북학파의 과학기술을 존중과 이용 후생을 사상으로 여겼다. 틀렸죠? 예, 호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과학기술 존중과 이용 후생, 이거 이제 실학자들인데, 실학자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답 4번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18세기 중엽에 노론 내부에서 주기설과 주리설의 분파가 생겨 일어났다. 이게 굉장히 작은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론 내부에서 주기설과 주기. 18세기 중엽이라는 건 1700년대잖아요. 그럼 언제예요? 영조 때입니다. 영조 때. 그럼 영조 때의 주기설과 주리설의 분파가 나타났다. 노론 중에서 주기설과. 그럼 주리, 주기 이렇게 나눠지는데, 주리 같은 경우는 이황, 주기 같은 경우는 이이. 이게 원래 학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노론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나눠졌다. 그러면 이제 노론들이 나눠졌다라는 건 바로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주리적을 본 거를 우리가 이제 뭘로 보는 거예요? 호론으로 보는 거고, 주기존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낙론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문제가 약간의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4번으로 하고, 이런 문제가 딱 이렇게 있을 때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정답을 고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 문제 잘못 출제해놓고도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매번 출제해놓고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뭐 고쳐주거나 정답 뭐 두 개로 해준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드물죠. 일단 우리가 정답 맞추는 게 중요하고, 정답 맞춰야지만 여러분들 합격하니까 이런 문제도 잘 슬기롭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28번. 다음 정치관과 관련이 깊은 정책으로 오는 것은, 임금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하는 데 있다 하였으니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는 위로는 임금을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이니 직책이 매우 크다. 또 임금의 자질에는 어리석음과 현명함이 있고 강함과 유약함의 차이가 있으니 옳은 일은 아래고 옳지 않은 일은 막아서 임금으로 하여금 대중의 경지에 들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중용, 그죠? 그러므로 상이라 하니 보통 보상한다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임금의 직책은 굉장히 재상을 논정하는 게 있다. 그럼 재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재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재상. 우리가 재상이라고 한다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들 걔네들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누가 주장한 걸까요? 재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 그래서 신권을 강조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도전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도전의 주장입니다. 조선 경국전에서 1. 육조 직계제의 시행, 아니죠. 육조 직계제를 했던 것은 왕권 강화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의 임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누구? 태종 이방원하고 그 다음에 수양대군인 세조. 그 다음에 사관원의 독립을 지켜. 사관원의 독립 같은 경우도 이 재상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3번 의정부 서사제의 시행. 네, 그렇죠. 4번 집현전의 설치. 예, 관계없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재상들을 강조하는데, 사관원의 독립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관원의 독립은 왕권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왕권만 견제해요? 아니죠. 사관원, 사헌부 이런 홍문과 같은 3사가 왕권뿐만 아니라 재상들의 그 비리라든가 이 중요 요직들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추어내는 일들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지문과 관련된 가장 근접한 정답은 바로 의정부, 즉 재상의 권한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의정부 서사제의 시행 3번으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다음 비녀에서 보이는 경제활동에 대한 조선 전기의 모습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신의 조선 전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전기. 조선 전기예요. 집신에 간발차고 패랭이 쓰고 꽁무니에 집신차고 이고지고 이장 저장 뛰어가서 장돌뱅이. 이 장돌뱅이 뭔지 알죠? 동무들 만나 반기며 이 소식 저주스님 묻고 듣고 목소리 높여 고래고래 지르며 손잡고 인사하고 돌아서네. 다음날 저장 가서 다시 보세요. 장시를 얘기하는 거죠. 장시. 그래서 우리가 16세기 때에 장시가 전국으로 보급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을 겁니다. 자, 1번. 15세기 후반 이후 장시는 점차 확대되었다. 네, 맞는 얘기고. 2번. 보부상은 장시에서 농산물 수공업 제품을 판매했다. 네. 3번. 정부가 조선 통보를 유통시킴으로써 동전화폐 유통이 활발해졌다. 유통이 되는 것은 이 조선 후기 숙종 때 유통이 된다고 상평 통보. 그러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거고, 참고로 조선 통보는 1423년에 발행이 되는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 필요도 없어요. 4번. 농업생산력의 발달에 힘들어 지방에서 장시가 증가했다. 네, 맞는 얘기고요. 여기서 정답은 3번. 네.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다음 조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먼저 규약문을 보여주고 몇 달 동안 실행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헤아려 본 뒤에 가입하기를 청하게 한다. 가입을 청하는 자는 반드시 단자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뜻을 자세히 적어 모임이 있을 때에 진술하고 사람을 시켜 약정에게 맡기면 약정이라고 딱 나와요. 아이고, 약정이라고 딱 나와져 있죠. 약정에게 바치면 약정은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좋다고 한 다음에야 글로 답하고 다음 모임에 참여하게 한다. 율곡전서. 이 약정이 누굴까요? 이 모임의 뭐예요? 예, 간부예요. 바로 향약입니다. 향약. 자, 향약. 1. 향촌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향촌 자치 기능을 맡았다. 네. 2. 전통조 미풍양속을 계승하면서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한 유교윤리를 가미했다. 네. 3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는 역할을 하였고 상두꾼도 이 조직에서 유래했다. 상두꾼. 맨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지휘하는 상두꾼. 이 사람 뭐예요? 향도 조직이에요. 향도는 뭐예요? 농민들 조직이잖아요. 향약이 아니잖아요. 이 향약도 물론 농민들이 대다수를 이루지만 여기에 약정과 같은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양반층입니다. 제지사족이에요. 그래서 틀렸고. 4번. 지방 유력자가 주민을 위협, 수탈하는 배경을 제공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 자, 31번 문제. 다음과 같이 양반 사회를 비판한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양반이란 사족을 높여서 일컫는 말이다. 정선 고을에 어떤 양반이 살고 있었는데 어질고 책 읽기를 좋아하였다. 고을 군수가 부임할 적마다 방문하여 인사하였는데 살림이 무척 가난하였다. 그래서 관가에서 내주는 환자를, 그러니까 황국 같은 거겠네요. 환자를 타서 먹었는데 결국 큰 빚을 졌다. 그러자 마을 부자가 양반의 위세를 부러워해서 양반을 사겠노라 권유하니 그 양반은 기뻐하며 승낙하였다. 양반 신분을 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실속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양반을 비판했습니다. 이 실학자라고 딱 얘기했어요. 그 양반을 비판했던 어떤 실학자가 지은 이 작품이 뭐죠? 양반전이죠. 이걸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박지원이죠. 자, 그러면 1. 한민명전에 의해서 한전법을 정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박지원이 중상학파 북학파임에도 불구하고 농업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한전론 주장했습니다. 네. 2. 호지를 통해 양반의 위선을 풍자했다. 네. 3번. 관홍초서를 통해 농기구 개량을 주장했다. 관홍초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왔죠? 박지원의 유명한 농서라고 제가 꼭 알아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중용주의에서 주자학설을 중심으로 성리학을 비판하였다. 자, 이것은 중용주의, 이것은 뭡니까? 성리학을 비판해가지고 윤휴입니다. 윤휴. 그래서 윤휴가 사문난적으로 몰려요. 사문난적. 사악한 글씨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나중에 죽죠. 예,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박존이 주장을 했던 한전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전론. 제한한다죠. 제한한다. 토지를 제한한다 해가지고 한전론인데, 이 한전론이 박지원이 했던 것이 있고 원래 이익이 한전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지원은 토지 매매에 상한선을 제한했던 것이 한전론이고요. 이익은 토지 매매의 하한선이에요. 즉 이익이 주장했던 건 바로 영업전이에요. 농민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팔지 못하는 최소한의 토지, 이것은 저 사람이 죽어도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기반이죠. 기반. 그것을 영업전이라고 해가지고 하한선을 제시했던 것이고, 이 박지원은 상한선입니다. 토지를 사들일 때 이만큼 이상은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상은 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상한선이에요. 상한선. 그러니까 이날에 이때도 굉장히 부동산 투기가 성행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2번 문제. 조선 후기 가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 후기. 네, 1번. 제사는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냈으면서 책임을 분담하였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윤회봉사라고 그러죠. 돌아가면서 이제 제사 지낸다 해서 윤회봉사라고 하는데, 이 윤회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 시대 때에 주된, 그다가 이제 조선 전기까지 보였던 모습입니다. 2. 태어난 차례대로 족보에 기재하면서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았다. 고려 시대에서 조선 전기까지. 3번. 입양제도가 확대되고 부계 위주의 족보가 적극적으로 편찬되었다. 성리학이 이제 그 마을 곳곳까지 이제 번져나가게 되면서, 이 성리학의 이제 근본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신분질서죠. 신분질서,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천하고 존하고, 그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직업의 귀천, 그 다음에 성별의 귀천,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굉장히 강조해요. 이게 성리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성별의 귀천이니까 남자가 더 높은 거 아닙니까, 여자들보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남존여비 사상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게 되었고, 그러니까 남자가 더 중요하고 뭐 장남이 더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했던 것은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한 3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전통인 것처럼 여기시는 많은 어르신들, 잘못된 거예요. 잘못 공부하신 거예요. 네. 어쨌거나 네, 입양제도, 남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가문을 잇기 위해서 입양, 양자를 드리는 이런 입양제도가 나타나는 것은 조선 후기 때다. 4번. 사위가 처가에 호적에 입적하여 처가에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거 고려시대의 모습이고요.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 이제 친가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는 친형제가 일반화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33번.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물이 생기고 나면 바르고 통한 기운을 받는 것이 사람이고, 편벽되고 막힌 기운을 받는 것이 물건이 된다. 물건은 편벽되고 막힌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 전체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질에 따라서 본성 역시 편벽되고 막히게 된다. 사람만은 바르고 통한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가장 영묘하여 건순과 오상의 덕을 모두 갖추었으니 그 지극한 것을 확충하면 천지에 참여하여 만물을 화육하는 것을 돕는 것도 모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는 사람과 물건이 다른 점이다. 아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그 내용이 사람과 물건이 다른 점이다. 사람과 물건이 다른 점이다. 인물성 이론이죠. 다르다. 이게 누구예요? 호론. 그거 얘기하는 거죠. 1. 적절한 것. 최양기에 의해 서양의 경험 철학과 연결되어 개화사상의 철학적 기반이 되었다. 이것은 낙론들이고요. 2. 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과학기술과 이용후생을 강조하는 북학의 배경이 되었다. 이것도 낙론이고요. 또 이의 중요성이 아니라 기죠. 기. 3번. 화이론에 따라 중화와 오랑캐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존재로 보려는 배타적 입장이 깔려있다. 네, 그렇습니다. 4번. 정권에서 소외된 소론파와 왕실의 종신 그리고 서울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 과학적으로 여겨졌다. 아닙니다. 이것은 노론들끼리의 논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호랑 논쟁 같은 경우는 노론들, 당시 집권층들의 논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다음 자리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현과 칠패는 모두 난전이다. 난전. 도고행위는 물론 집방하여 매매하는 것이 어물전의 10배에 이르렀다. 또 이들은 누원점의 도고가 뭐죠? 독점 상인들 얘기하는 거죠. 예, 최경윤, 이성로, 엄차기 등과 체결하여 동서 어물이 서울로 들어오는 것을 모두 사들여 쌓아두었다가 이현과 칠패에 보내서 난매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에 나타난 시기. 이 시기가 바로 언제입니까?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1. 사상과 난전의 발화로 시전상인들의 특권이 위협받았다. 네, 그렇죠. 이 사람들이 금난 정권의 특권이 있었잖아요. 그죠? 2번. 강경포포 원산포 지역의 새로운 상업 중심지가 성장하였다. 그래서 폭을 중심으로. 네. 3번. 폭우를 이용하여 경강상인이 선상으로 활동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4번. 중개무역을 하던 송상이 운송업, 조선업을 지배하면서 거상으로 선정했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뭐예요? 조선업 같은 경우는 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개무역에서 송상은 중개무역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인삼을 가지고 중개무역을 해서 거대한 부를 취했던 사람들이죠. 그럼 조선업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이제 포구를 중심으로 했던 상인들,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상인들, 경강 상인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이 답에 근접을 할 텐데 우리가 송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자, 35번. 다음 교서가 발표된 시기의 정치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날 사설의 폐단을 바로잡는 일은 사악한 논설이란 얘기죠. 바로잡는 길은 더욱 정학을 밝히는 길밖에 없다. 연전에 서학 서적을 구입해온 이수군은 어떤 속셈이든지 간에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 현감 이수군을 예산현으로 귀양을 보내고 누구를? 이수군을. 이외에 시골 백성에게도 상 줄 만한 백성은 상 주어야 할 관서가 있다고 하니 묘당에서는 소관 관서를 철저히 감독하라. 이렇게 교시한 뒤에도 다시 서학 때문에 문제가 생기다면 어찌 정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학은 여기서 바로 뭡니까? 천주교죠. 최초의 천주교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이승훈이. 근데 이승훈이 귀향을 갔어요. 천주교 박해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박해는 병인 박해잖아요. 충선대원군 때.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박해가 있습니다. 신의 박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유 박해가 있어요. 신의 박해는 정조 때 했던 것이고 신유 박해는 순조 때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신의 박해가 일어났던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이 신주단지, 그러니까 이제 제사 지낼 때 제사 거부하면서 뭐라 그러죠? 이거 이게 제사 지낼 때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갑자기 이거 위패가 아니 종이로 쓰는 거 그 있잖아요. 뭐 학생부군신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성리학적인 유교적인 사회에서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이때에 중인이었던 사람을 그 사람은 죽이고 얘들은 양반들이다 보니까 이제 귀양을 가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습니다. 정조 때 솜방망이 처벌. 그래서 왜냐면 얘들이 이제 실학자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순조가 됐어요. 임금이 순조가 됐어요. 그럼 이 정조가 실학자들을 굉장히 이뻐했죠. 순조 때 이 노론, 특히 벽파, 가문으로 따진다면 안동 김씨, 얘네들이 집권을 딱 하면서 나머지 세력들, 이 실학자들, 얘네들을 정권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신유박해를 합니다. 신유박해를 하면서 정약용의 형제인 정약전 귀양 보내고 그 다음에 이승훈 같은 사람 죽여버리고 이승훈이 사형돼요. 사형. 이게 신유박해다라는 겁니다.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라요. 요때 이제 황사양 백사 사건이 일어나요. 황사양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있는 프랑스 함대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 박해가 일어났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이제 이것이 발각이 되죠. 자, 이런 사건들, 여기서 두 가지 박해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귀양을 갔느냐, 아니면은 이제 뭐를 했느냐, 처형시켰느냐, 이승우가 가지고.
그러니까 귀향이 사실 솜방망이 쳐버려요. 그냥 멀리 떠나보냈다가 시간 되면 다시 불러들이잖아요, 보통. 그죠? 1번 탕평 정치가 시작되고 속대전이 분전되었다. 이것은 영조 때고. 2번 화성이 완성되었고 노론 벽파와 시파 남인들 간의 갈등이 커졌다. 네, 정조 때죠. 그러니까 벽파와 시파. 벽파는 이제 사도세자의 죽음을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벽파고, 시파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시파라고 부릅니다. 자, 3번 기사왕국, 갑술왕국 등의 황국 정치가 이어지고 장길산 농민군이 붕괴했다. 숙종 때고. 4번 근기 지역에, 그러니까 경기도 요 지역이죠. 거주하는 훈구 세력은 실용적인 학문 경영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15세기 때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조선전기의 신분제도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1. 공로비는 류외 잡직으로 불리는 하급 기숙관직을 가질 수 있었다. 잡직으로 불리는 하급 기숙 공로비 국가에서. 2번 서울은 경국대전에 의해 문과 응시가 가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약을 받았다. 아니죠. 서울은 절대로 문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3번 지위가 높은 문무관원의 자손에게는 음서와 대가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네, 음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있었죠. 보통은 이제 뭐 2품, 3품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많이 음서로 나가지 않아요. 네, 과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4번 국영노동이 끝난 공장들은 시장을 상대로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장 안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제 역을 합니다. 그래서 역을 국가가 불러들이면 이제 거기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기간이 끝나면 이제 집에 가고. 근데 국가가 뭐 돈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근데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하겠다. 난 국유가 안 하겠다. 대신에 너희들이 필요한 거 나한테 얘기해. 그럼 내가 만들어서 줄게. 그래서 조선 후기 들어가면 납포장이 성행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37번. 우리나라 도교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도교. 1. 고구려에서는 영계소문이 도교 진흥 정책을 써서 불교 사찰을 도관으로 쓰기도 했다. 네. 2번. 유학자 최초는 도교와 불교에도 조예가 깊어 삼교를 회통한 사상가로 추앙받았다. 네. 3번. 고려 문종 때 보건궁이라는 도교 사원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도교를 보급하였다. 자, 이게 문종 때가 아니라 누구 때입니까? 여러분들 예종 때예요. 예종 때. 이 예종이라는 건 잘 알아두세요. 예종 때 모두 했죠? 예? 모두 했죠? 동북구성 정벌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하고. 네. 4번. 조선 초기에 소격사라는 관청을 두고 일월성신에 대한 제사로서 초제를 주관하게 하였다. 네. 소격사라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격사가 조광조 때 폐지가 되죠. 예, 조광조.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38번 문제 갑니다. 38번. 다음 기억 디귿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져진 것은 박세채는 뭐란 말을 사용하면서 서인과 남인을 서로 조정하여 화합시켜 붕당 정치 형태를 회복할 것을 추구했다. 그러니까 서인과 남인을 화합시키자. 탕평이란 말을 썼겠죠. 탕평, 탕탕평평하게 살자. 그죠? 아유, 또 이래. 영조는 법준 체계를 수정 보완하여 뭐를 편찬했습니까? 경국대전 다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국대전 속편이다 해서 속대전이죠. 속대전. 네. 정조는 노비 추세를 금지하는 노비제를 완화하고 나아가 혁파할 뜻이 컸지만 이루지 못하고 순조 1년에 모예 부분 혁파 조치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공노비만 해방을 시켜버렸죠. 그죠? 그래서 탕편 속대전 공노비. 정답 2번. 이 탕평책은 영종조 때에 실시한 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로 제기를 했던 거는 언제입니까?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이런 걸 하자. 제기만 했다라는 거죠. 자, 39번. 다음 농민봉기의 요구사항으로 옳은 것은? 아이고, 들어가세요. 네. 다음 농민봉기의 요구사항으로 옳은 것은 주민 수만 명이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손에 나무 몽둥이를 들고 무리를 지어 진주읍내에 모였어요. 진주. 서리들의 가옥 수십 포를 불사르고 부셔서 그 움직임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 병사가 해산시키고자 하여 병사. 예.
해산시키고자 하여 장시에 나아가니 흰 수건을 두른 백성들이 땅 위에서 그를 빙 둘러싸고는 여러 번 문책했는데 조금도 거리낌 없었다. 그리고 병영으로 병사를 잡아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병마절도사 얘기하는 거네요. 이방 권준범과 포리 김희순을 곤장으로 수십 대 힘껏 때리니 여러 백성들이 두 아전을 그대로 불 속에 던져 넣어버려 태워버렸다. 와, 무섭네요. 이 농민봉기는 진주에서 발생했던 바로 뭡니까? 임술농민봉기죠. 진주 밀란 이래도 되는데 그건 옛날 표현이고 지금은 임술농민봉기라고 해야 돼요. 임술농민봉기. 철종 때 경상우병사 누구 때문에? 백낙신 때문에. 아이고, 백낙신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을 반대했던 당시 잔반이었던 이 개춘이 형님을 중심으로 해서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 황국의 폐단을 없애라. 네. 노비 문서를 불태워라. 이런 건 아니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 아니고, 토지를 골고루 나누어 경작하게 하라. 이것도 아니죠. 일단 정답은 1번인데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난 건데, 세조정치 기간에. 그러면 2번, 3번, 4번은 뭐예요? 동학농민들의 주장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마지막 문제 40번 갑니다. 40번. 다음에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라의 100여 년에 걸친 고질병폐로서 가장 심한 것은 양역이다. 역이죠, 역. 호폰이 구전이니 유폰이 결폰이 하는 주장들이 분분하게 나왔으나 적당히 따를 만한 것이 없다. 백성들은 날로 곤란해지고 폐해는 갈수록 더욱 심해지니 이웃의 이웃이 견책을 당하고 친척의 친척이 징수를 당하고 황군은 전 밑에서 군정으로 편성되고 백골은 지하에서 징수를 당한다. 자, 이웃의 이웃에서 친척의 친척에서 황군은 전 밑에서 그 다음에 백골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웃에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인징. 친척의 친척 이건 뭐예요? 족징. 황구 첨정. 그 다음에 백골징포. 이게 뭡니까? 군역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폐단에 시정하기 위해서 균역법을 실시했다. 영조가 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1. 양반들도 군역을 지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그렇죠. 역을 균등히 한다라는 뜻이죠. 2번. 군역 부담자의 군포 부담을 한 필로 정하였다. 네. 3번. 균역청에서 관리하다가 선해청이 통합하여 관리했다. 네. 4번.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몇 도? 6도의 토지 1결당 쌀 2두씩을 부과했다. 이것이 결작이죠. 결작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균역법은 이러한 폐단들이 등장을 했는데 영조 때가 이것을 하면서 역을 균등히 한다라는 겁니다. 역을 균등히 하는데 백성도 한 필만 내라. 그럼 양반들도 내라? 양반들은 안 내요. 그럼 양반들이 내는 게 이 결작이라는 것으로 내고, 또 한 가지 선무군관포라는 것으로 냈죠. 선무군관이 뭐예요? 군관은 장교잖아요, 장교. 그러면 이렇게 뭐 양반은 양반인데 벼슬을 못하는 그런 양반들, 당신 내가 장교 시켜줄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예비군 동대장 시켜줄게. 응? 근데 이 사람이 월급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이 군관은. 그러니까 명예직이죠. 대신 너 포를 내. 선무군관 포를 내.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사 4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 폭발하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41번부터 60번까지 또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